새벽 공기는 도시가 깨어나기 전에 숨결처럼 차분했다. 창밖으로 밀려오는 희미한 바람이 커튼 끝자락을 흔들고 도시의 먼 불빛들이 피곤한 눈을 비비듯 깜빡이고 있었다. 그 시간 민서는 여느 때처럼 침대 옆 작은 스탠드만 켜둔 채 앉아 있었다. 오래된 책상 위에는 마시다 만 커피와 낡은 노트, 그리고 전날 밤 급하게 끄적였던 생각 조각들이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그 흔적들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마치 그 안에 자신이 놓쳐온 시간의 조각이 숨어 있는 듯이. 이 도시에서의 삶은 늘 같은 속도로 흘러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늘 미세하게 어긋나 있고 그 어긋남 속에서 사람들은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민서에게도 그랬다. 매일 아침 같은 버스를 타고 같은 도로를 지나 같은 사무실로 들어가면서도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자신의 삶이 조금씩 빗나가고 있는 느낌을 떨쳐낼 수 없었다. 그가 스스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외로움과 어색한 희망 사이에서 하루를 버텨내던 어느 날 모든 것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직 해가 뜨기 전 그는 몸을 일으켜 창가로 다가갔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어둠은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매끄럽게 차오르는 듯한 분위기였다. 도시의 먼 불빛들이 신호처럼 깜빡이며 새벽을 밀어냈고 도로 위로는 간혹 택시 한두 대만이 부드럽게 지나갔다. 어디론가 빠르게 향하는 것도 아닌, 어디론가 돌아가는 기색도 아닌 그냥 흐르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그때였다. 민서는 아주 오래전 기억 하나가 갑자기 떠올랐다. 9살 무렵의 어느 겨울 새벽, 그는 아버지를 따라 시골집 마당으로 나갔다. 온몸으로 차가운 바람이 부딪혀 왔지만 아버지는 아침 안개 속을 뚫고 나무를 옮기거나 화로를 손보는 일에 익숙한 듯 움직였다. 그리고 문득 그 곁에서 어린 민서에게 말했다. 사람 사는 건 말이다. 가끔 멈춰서 숨 한 번 크게 쉬어주는 게 필요하다. 그냥 멈추는 것만으로도 사는데 큰 도움이 되지. 그 말은 어린 그에게는 이해되지 않는 말이었지만 시간이 지나 그는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 새벽에 떠오른 것도 그래서였을 것이다. 민서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그 과정이 신기할 정도로 길고 차분했다. 아침 준비를 하며 그는 신발을 끌어 신고문을 나서기 전 거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피곤해 보이는 눈 아래엔 그림자 같은 흔적이 남아 있었고 어딘가 예민하게 굳어진 표정에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묻어 있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살아보자. 아파트 현관문을 나선 순간 바람이 그의 얼굴에 부드럽게 스쳤다. 어제와 똑같은 길인데도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다. 불빛이 깔린 인도, 먼 버스 정류장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나가는 사람들의 작은 발걸음. 그는 자신이 오늘 하루를 조금은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시간.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은 언제나처럼 비슷했지만 그 안에서 민서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찾아보고자 했다. 출근길 택시 기사 아저씨의 지친 눈동자, 횡단보도 앞에서 서로 양보하려다 머뭇거리는 두 사람, 전봇대에 붙어 누군가 급히 적어둔 글씨들. 그런 사소한 것들이 의미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를 더 깊게 흔든 것은 회사 앞 도로에서 벌어진 아주 작은 장면이었다. 출근길에 쫓기던 젊은 여성이 커피를 들고 뛰다가 갑자기 신발끈이 풀려 멈춰 섰다. 그녀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고 신발끈을 묶기 시작했는데 마침 뒤따라오던 할아버지가 그녀의 등을 살짝 잡아주며 말했다. 조심해요. 아침은 길어 보여도 생각보다 짧아요. 그 한마디는 작은 온기처럼 민서에게도 전해졌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아주 짧은 연결. 서로 아는 사이도 아니고 이름도 모르는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드는 따뜻함. 그것이 그는 요즘 가장 갈망하던 것이기도 했다. 그날 아침 민서는 사무실에 들어서면서도 묘한 기분을 잃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을 켜고 메일을 정리하고
업무 계획을 세우는 평범한 과정에서도 그는 잠시 멈추는 순간을 의식적으로 만들었다. 커피를 입에 머금은 채 창밖을 바라보며 몇 초간 숨을 쉬고 탁자 위 펜을 정리하면서도 손끝의 작은 떨림을 느껴보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동안에도 자신의 호흡이 흔들리는 소리를 조금씩 들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회의가 끝날 무렵 뜻밖의 메시지가 그의 휴대폰에 도착했다. 오랜만이야, 민서야. 시간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보낸 사람의 이름은 지안이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는 왠지 모르게 심장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주 오래전 자신이 삶에 대해 처음으로 큰 고민을 하던 시기에 만났던 사람.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졌지만 제대로 이어지지 못했던 인연. 몇 년 전 연락이 끊긴 뒤로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 깊은 곳에 넣어두며 살았다. 그녀가 다시 연락해올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일까? 아니면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민서는 바로 답장을 보내지 못했다. 대신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리고 자신에게 솔직하게 물었다. 나는 지금 다시 누군가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시간이 지나고 그는 결국 짧게 답을 보냈다. 오늘 괜찮아. 어디서 보면 될까? 퇴근 후 민서는 약속 장소인 강가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다. 겨울이 완전히 닿지 않은 늦가을의 바람이 강가를 따라 흐르고 있었고 나무들은 서서히 잎을 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카페의 조명은 어둠을 밀어내듯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고 창가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모습은 하나하나 작은 이야기로 보였다. 그곳에서 그는 오랜만에 지안을 보았다. 그녀는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진 얼굴로 앉아 있었다. 눈에는 피곤함과 단단함이 동시에 있었고 어딘가 지쳐 보였지만 여전히 고요한 아름다움을 품고 있었다. 오랜만이야, 민서야. 지아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게. 정말 오랜만이네. 민서 역시 조심스레 웃었다.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서로의 시간을 확인하는 순간처럼 느껴졌다. 마치 그동안 잘 지냈느냐고 묻는 눈빛 대화 같았다. 커피가 나오고 대화는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다. 서로의 삶, 일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어떤 고민을 안고 있는지, 어떤 순간을 지나왔는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공통점들이 있었고 또한 시간이 흐르며 달라진 부분도 있었다. 그러다 지아는 잠시 말끝을 흐리더니 문득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요즘 삶이 좀 버겁게 느껴졌어. 그래서 너한테 연락해보고 싶었어. 예전에 내가 해주던 말들 이상하게 생각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서는 마음 한켠이 흔들렸다. 그녀가 힘들다는 사실보다 그 시기에 자신을 떠올렸다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왜 나였을까?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아는 잠시 고민하듯 고개를 떨구고 이내 천천히 말했다. 너는 이상하게 사람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줘. 그게 지금 나에게 좀 필요했던 것 같아. 순간 민서는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강가에 비친 조명들이 물결 따라 흔들리고 있었고 한적한 길 위를 느리게 걷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우연히 서로 교차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숨을 크게 쉬었던 그 새벽의 감각이 지금 지안에게도 필요한 것일지 모른다는 걸.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지안의 현재 상황, 그동안의 상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불안감. 민서는 특별한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아주 차분하게 그저 그녀가 지쳐있는 부분을 함께 봐주듯 들었다. 그날 밤, 지안과 헤어진 뒤 민서는 강가를 혼자 걸었다. 바람은 여전히 부드럽게 불고 있었고 강물은 일정한 속도로 흐르고 있었다. 그는 그 풍경들을 보며 묘한 감정에 잠겼다. 오늘 하루는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아주 큰 의미가 되어 있었다. 새벽의 기억, 출근길의 장면, 회사 업무 속의 작은 숨, 그리고 지안과의 재회.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 말하고 있는 듯 했다. 너는 지금 다시 시작하는 중이다.
민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강물 위에 비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그래, 나도 다시 살아보자. 그 말은 거창하지 않았지만 진심이었다. 그 진심 하나가 앞으로의 긴 여정의 첫걸음이 될 것이었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며 그의 머리카락을 스쳤다. 마치 누군가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미소를 지었다. 삶은 늘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었다. 이처럼 작은 바람 하나, 작은 인연 하나, 작은 숨 하나에서 시작되는 것이었다. 민서는 길을 따라 천천히 걸어갔다. 도시는 점점 어둠을 걷어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리듬을 찾기 시작한 듯했다. 오늘의 민서는 분명 어제와 같지 않았다.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달라질 것이다. 그건 누구도 모르는 변화였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변화였다. 그 변화는 그의 안에서부터 조용히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은 채 창문 앞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본 민서는 아주 오래전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다. 사람 사는 건 말이다. 가끔 멈춰서 숨 한 번 크게 쉬는 게 필요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느리게 아주 천천히 내쉬었다. 그 한 번의 호흡은 단순한 숨이 아니라 다시 시작되는 삶의 신호처럼 느껴졌다. 오늘 하루가 끝났지만 어쩌면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 카페 문을 나서자 밤 공기는 온도가 내려가고 있었다. 늦은 시간대 특유의 고요한 도로, 간간히 지나가는 차 소리, 그리고 헤드라이트 불빛이 두 사람의 걸음에 맞춰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만들었다. 유진은 코트깃을 살짝 올렸다. 그리고 그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은호 가까이로 이어졌다. 마치 바람이 부는 방향 때문인 듯 보였지만 둘 모두 알았다. 이 거리감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은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다가 잠시 꺼내고 다시 넣었다. 말을 꺼내려 하면 할수록 숨이 얕아졌다. 그는 결혼 이후 누군가와 이렇게 긴장해 본 적이 없었다. 그것도 이성 앞에서. 저기. 은호가 입을 열자 유진이 바로 고개를 돌렸다. 네. 밤빛에 젖은 그녀의 눈동자는 편안하면서도 깊었다. 혹시 요즘 힘든 일 있으신가요? 카페에서 하신 말이 좀 신경 쓰여서요. 유진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주황빛 조명이 그녀의 옆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며 작은 결을 드러냈다. 힘든 일 그렇죠. 없었다면 그게 더 이상하겠죠. 그녀는 쓸쓸하게 웃었다. 흔들리는 미소였다. 마치 오래 참아온 감정이 표면으로 올라오고 있는 듯했다. 남편과는 거의 따로 지낸 지 2년쯤 됐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충분히 무거웠다. 이혼은요? 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이 때문에요. 잠시 멈춰선 그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40이 넘어가니 뭔가를 결정한다는 게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더라고요. 용기도 줄고 불안은 늘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일이죠. 은호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의 고백이 너무 진솔해서 위로라는 말조차 가벼워질 것 같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걸음을 다시 옮겼다. 그러다 유진이 갑자기 물었다. 은호 씨는요? 결혼 생활 행복하세요? 작게 날아온 질문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의미가 있었다. 우리 둘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 그녀가 조심스레 확인하고 싶은 감정의 선이었다. 은호는 그 질문 앞에서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대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었다. 거짓말을 하려 해도 그녀의 눈빛은 너무 솔직해서 도망칠 수 없었다. 행복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바람 소리만 사이에 흐르다가 은호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우린 그냥 살아온 세월이 많아서 버티는 거죠. 노력이라기보다 관성에 가까운. 유진은 그 말에 시선을 떨구었다.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미소 지었지만 그것이 슬픔인지 이해인지 분간하기 어려웠다.
그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죠.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다.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오래됐고 헤어진다고 말하기엔 책임이 많고 그러다 보니 마음 둘 곳이 없어지는 순간이 와요. 그녀의 말은 은호에게 너무 정확하고 아팠다. 마치 그의 감정을 그대로 꿰뚫고 있었다. 둘은 어느새 공원 입구에 도착해 있었다. 조용한 산책로, 흔들리는 가로등, 풀잎에서 밤이슬이 떨어지는 소리가 어렴풋이 들렸다. 사람이 거의 없어 마치 세상에 두 사람만 남은 듯한 분위기. 유진이 먼저 산책로 쪽으로 몸을 돌렸다. 잠깐만 더 걸을래요? 그 말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다. 그녀도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을 멈추고 싶지 않아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은호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유진의 눈빛이 아주 조용히 흔들렸다. 안도인지 설렘인지 아니면 위험을 인지하는 두려움인지.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었다.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다. 확실하게, 점점 더 깊숙하게. 두 사람은 나란히 산책로를 걸었다. 다리는 조용했지만 마음은 지나치게 소란스러웠다. 조금 걷다 보니 유진이 물었다. 은호 씨는 원래 이렇게 조용한 분이에요? 그런 편이죠. 말을 아끼는 사람 좋아요. 그녀는 말끝을 부드럽게 늘렸다. 괜히 마음에 없는 말 하는 사람들보다 100배 낫죠. 은호는 웃었다. 조용한 숨죽인 웃음이었다. 유진 씨는요? 보기보다 마음이 강한 분 같은데요? 강해지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잡생각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아요.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깊었다. 그동안 혼자 버텨온 시간들이 말 안 해도 느껴졌다. 그러다 유진은 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은호를 바라보았다. 근데 오늘은 잡생각이 하나도 없네요. 그녀의 시선이 조금 더 길게 머물렀다. 부드럽지만 확실한 시선. 위험하지만 따뜻한 감정이 담긴 눈빛. 은호 씨 덕분이에요. 그 말은 명확한 신호였다. 그녀는 지금 이 순간 은호와 있고 싶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되든. 바람이 스쳤고 마치 그것이 합법적인 핑계라도 되는 듯 둘 사이 간격을 더 좁혔다. 고요하고 달콤하고 위험한 정적이 깔렸다. 그때 유진이 아주 낮게 속삭였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녀는 살짝 떨리는 숨을 들이켰다. 오늘 은호 씨 보고 참 따뜻하다고 느꼈어요. 은호의 심장이 크게 뛰었다. 귀까지 열이 올라왔다. 그는 원래 이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니었다. 아내에게서조차 들어본 적이 없는 종류의 감정이었다. 마흔 이후 자신이 누군가에게 따뜻하다고 불릴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기며 말했다. 그래서 오늘 밤이 조금 두려우면서도 좋네요. 그 말은 곧 당신에게 마음이 가고 있어요. 라는 뜻이었다. 둘은 공원 가장 깊은 곳까지 걸어 들어갔다.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차 소리도 닿지 않는 어둑한 공간. 가로등 불빛 하나만 조용히 두 사람의 그림자를 붙였다 떼었다. 은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유진 씨.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잠시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대신 서로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이 얽혀 있었다. 설렘, 두려움, 욕망, 외로움, 그리고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던 사람의 쉼. 은호는 결국 그 말을 꺼내지 못했다. 하지만 유진은 이미 알고 있었다. 말보다 마음이 먼저 전해지는 순간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우리 지금 아주 위험한 감정 속에 있는 거죠. 은호는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고개를 젓지 못했다. 그녀 역시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 조용한 인정이 가장 뜨거운 고백보다도 강렬했다.